네, 이번에는 확률 통계 공부 시작할 건데요. 확률 통계는 크게 세 대단원으로 이루어졌어요. 첫 번째는 경우의 수, 두 번째는 확률, 세 번째는 통계. 예,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경우의 수를 공부하도록 할게요. 경우의 수도 그 안에는 또 4개로 나눠졌어요. 그러면 첫 번째 크게 3개로 나눠졌는데 경우의 수에서 4개로 나눠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. 첫 번째는 경우의 수 그 자체고요. 예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열, 세 번째는 조합, 네 번째는 이항 정리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공부할게요.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 법칙, 곱의 법칙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대충 넘어가는데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야.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이 합의 법칙,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친구가 굉장히 없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강의도 많지 않아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꼭 공부해야 될 것들,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가 정말로 베이스예요. 이 밑에 4가지 순열과 조합과 중복 조합, 뭐 이항 정리의 아주 베이직이에요.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게 계속 위에서 다시 쓰이는 거예요. 계속 위에서 다시 쓰이거든요. 이번에 배운 내용들이요. 근데 이번 단원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한마디로 윗 단원들,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응용이 안 돼요. 응용만 나오면 막 흔들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할 거다?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탄탄히 이해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걷다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럼 경우의 수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나눠서 얘기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경우의 수에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합의 법칙, 곱의 법칙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선생님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? 아니, 어렵지 않아요. 예. 근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. 예. 동등성, 영향, 패턴 반복. 이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건데 그냥 다른 표현들로 나와 있는 거예요. 이 경우의 수, 이 확률, 뭐 아니면 경우의 수, 이 단원들은 특징이 그냥 전체가 그냥 한글이에요. 뭐 국어 수업 같아요, 꼭. 그러다 보니까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. 왜 국어에서도 은유가 있잖아요. 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합의 법칙,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이 3가지로 한번 나눠볼 거고요. 두 번째는 경우의 수 나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. 여기서도 메인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경우를 나누는 경우가 필요해요. 경우를 나누는 경우,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.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 나눌 때 기준이 뭐냐? 겹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나눠야 돼요. 이게 기준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풀이 순서예요.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어떤 문제, 이 문제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? 저렇게 하면 안 돼요? 막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풀이 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풀이 순서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요것들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갈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경우의 수 전체적으로 흐르는 건 뭐냐 하면은 경우의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예요, 결과적으로는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잘한 것들을 이렇게 더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걸 구해서 빼기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 대표적이죠. 그냥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곱한 다음에 다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할 거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
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들, 이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에 가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개념으로 딱 얘기하기가 힘들어요.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